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또다시 북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영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적대적으로 대했던 일본에까지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이걸 해석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도쿄올림픽을 이용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북한과 일본 간 관계 개선을 시도하겠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진 겁니다. 자나깨나 북한, 모든 국제관계도 북한을 중심에 놓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바뀌었습니까? 이 정권의 대북 정책은 환상에 근거한 모래성일 뿐입니다. 그런 대북 정책의 허위를 조목조목 드러내는 책이 최근 북한에서 출간됐습니다. 제목이 위인과 강국 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북한 평양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그걸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왕으로 등극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본 느낌은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이 책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헛된 노력을 기울였는지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선 이 정권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책 어디를 봐도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다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핵 무력 완성만 강조할 뿐입니다. 핵에는 핵으로라는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공화국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수소탄 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워주신 망고절세의 애국자, 세계 최강의 영수이시다. 위대한 영장의 손길에 떠받들려 오늘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군사 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 억제력을 갖춘 존엄 높은 강국 인민의 자부를 만방에 떨치게 되었다.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시련과 난간이 중중첩첩 가로막아도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담보하고자 해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자 하여도 죽으나 사나 수소탄을 보유하여야 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은 황황히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느니 수소탄 시험이 아니라 증폭 핵분열 시험이라느니 하면서 맥 빠진 넋두리를 늘어놓았지만 그것은 패배자들의 비명소리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 정권은 북한이 이러는데도 그들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로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핵 문제만 헛다리를 짚은 게 아닙니다. 남북 화해 정책을 보면 이건 모든 게 김정은이 잘라서 추진된 것이지 우리 정부는 한 게 없다는 틀로 쓰여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절세 위은의 뜨거운 민족에는 겨울의 얼음장을 밀어내며 따뜻한 봄 기운을 안아왔다.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린 남녘 땅에 한겨울의 맵짠 추위를 가셔내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따뜻한 봄 기운을 불러온 것이다.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려고 우리 측 인사들이 방북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마치 신하가 왕을 아련하러 가는 투로 썼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측 특사 대표단을 접견해 주신 소식에 접해 남조선 각 계층은 반만년 역사의 찬란한 도약이다. 대범하신 백두혈통 김정은 위원장님,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김정은 위원장과 단 한 번이라도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마음속 진정을 터놓으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위인적 풍모를 열렬히 칭송하였다.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 회담을 마치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회담인 양 선전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전기를 보니 문 대통령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기껏 쓴다는 표현이 고작 남측 당국자입니다. 그마저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이름도 거론하고 미국과의 우호도 자랑했습니다. 세기적 만남인 첫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만남 자체 정치적 상징성, 조미 수뇌분들께서는 오찬이 끝난 후 함께 산책하시며 친교를 두터이 하시었다. 우리 대통령은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미국에 대해선 우리 원수님은 미국과 노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곳입니다. 21세기에 북한에서 이임하는 외교관이 비행기도 자동차도 기차도 아닌 레일바이크로 국경을 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 사진에서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 외교관 가족이 철길에 가재 두고 싶고 아이들 태운 뒤 손으로 밀어서 국경을 건너는 사진입니다. 이런 나라가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눈부신 발전의 행로를 걷고 있는 것이 오늘날 조선이며 열강 중심의 낡은 질서를 뒤흔들며 우리 공화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확립되고 있는 것이 세계의 실상이다. 세계 정치 무대에서 이렇듯 조선의 존엄과 지위가 높은 경지에 올라서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가? 이런 자폐적 행태를 보이는 북한 비위를 맞춰봐야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기는커녕 잃기만 합니다. 우리 국격만 추락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보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굴욕적인 대북 정책을 참고 견뎌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